친한 친구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뜻 내어주며 언제든 내 편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만약 그 친구가 갑자기 당신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권력을 갖게 된다면 당신의 우정은 과연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기 한때는 세상 모든 것을 나눌 듯했던 두 사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명은 왕좌에 올랐고 다른 한 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들의 우정은 과연 어떤 비극을 맞았을까요? 1506년 한양 도성에는 칼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연산군의 폭정 아래 백성들은 신음했고 피해 숙청은 밤마다 이어졌죠. 그때 한밤중에 궁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는 바로 중종 반정이었습니다. 성종의 둘째 아들 진성대군 이역이 강제로 왕위에 추대되던 그 밤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한 사내가 함께 있었습니다. 김민준, 그의 오랜 벗이었죠. 조선왕 조실록 중종실록의 첫 페이지는 그날의 반정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 어디에도 두 사내의 깊은 우정에 대한 진실은 찾아볼 수 없었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린 시절 진성대군과 김민주는 신분을 넘어선 특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대군은 왕자 신분으로 궁궐에 갇혀 지냈지만 민주는 자유로운 영혼의 학자였죠. 그들은 서책을 함께 읽고 시를 읊으며 때로는 몰래 궁궐을 벗어나 저작거리를 거닐었습니다. 대군은 민준에게서 세상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고 민주는 대군에게서 깊은 학식과 품위를 배웠습니다. 민주는 진성대군에게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고독한 왕자에게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거울이었죠. 그의 총명함과 강직함은 대군의 나약함을 채워주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대군에게 진정한 군주란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었고 대군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단순한 동무관계를 넘어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는 동지애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했을 때 진성대군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언제 자신에게 칼날이 향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그때 민주는 대군의 곁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민주는 몰래 대군을 찾아와 세상의 소식을 전하고 위험을 경고하며 지혜를 빌려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대군에게 큰 위안이자 한 줄기 빛과 같았을 겁니다. 밤늦도록 이어진 대화 속에서 대군은 민준에게 맹세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만백성의 위에 서게 된다면 반드시 민준의 지혜를 빌려 어진 정치를 펼치겠다고 말이죠. 그 약속은 과연 지켜졌을까요? 대군은 왕자를 원하지 않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그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온 것이었죠.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진성대군 이역은 총명했지만 형인 연산군의 기행과 폭정 속에서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소극적이고 유약해 보였지만 내면에는 백성을 향한 깊은 연민과 올곧은 도덕관을 지니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이러한 성정은 권력을 탐하는 대신들에게는 이용하기 쉬운 약점으로 비쳤습니다. 그들은 대군을 꼭두각시로 삼아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 했죠. 반면 김민주는 진성대군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는 가난한 선비였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직함과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꿈은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벗인 대군이 어진 군주가 되어 백성들이 평화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었죠. 그의 순수한 이상은 과연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당시 조선의 조정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윤 씨의 복수를 명분으로 사활을 일으키고 수많은 선비가 피를 흘려야 했죠. 궁궐은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이 되었고 신하들은 오직 왕의 눈치를 보며 목숨을 부지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펼쳐지던 시기였습니다. 진성대군은 이러한 현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력한 자신을 한탄하며 과연 이 암흑 같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고뇌했습니다. 그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아파해준 유일한 존재가 바로 김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대군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며 언젠가 올 바른 세상을 이야기해 주었죠. 두 사내의 우정은 썩어가는 조정의 탕류 속에서도 홀로 피어난 한 송이 연꽃 같았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믿음과 지지는 서로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죠. 하지만 민준의 강직함과 대군과의 친밀함은 권력을 쥔 훈구 대신들의 눈에는 가시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곁에 순수한 조언자가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죠. 그들은 김민준을 끊임없이 주시하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민준이 대군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들의 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밤이 깊으면 민준은 몰래 대군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쏟아지는 별빛 아래 그들은 은밀히 세상을 논하고 다가올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즈음 연산군의 폭정은 결국 조정 대신들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등 훈구파 대신들이 주축이 되어 반정을 모의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꼭두각시가 될 만한 왕족을 찾았고 나약해 보이는 진성대군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군이 그들의 소나기에 놀아날 것이라 확신했겠죠. 대신들은 비밀리에 진성대군에게 왕위를 강요했습니다. 대군은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연산군을 폐위시키지 않으면 모두가 죽을 판이었으니까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 민주는 대군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대군께서 나서지 않으면 이 나라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의 말은 대군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진성대군은 결국 왕위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깊은 고뇌와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과연 무엇을 예감했던 걸까요? 이제 우정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왕이 될 자와 그 왕의 가장 가까운 벗.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권력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왕자의 무게는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그 변화가 가장 먼저 덮치는 것은 다름 아닌 가장 가까운 이의 관계일 것입니다. 다음은 어떤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506년 9월 2일 밤 한양의 밤하늘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반정을 모의한 대신들은 병사들을 이끌고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잠든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진성대군의 사저로 들이닥쳐 그를 강제로 궁궐로 이끌었습니다. 대군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 중종실록의 기록은 그날 밤 진성대군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오열하며 내가 어찌 감히 그 자리에 오르겠는가 절규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곁에는 김민준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두려움에 떨던 대군의 손을 굳건히 잡고 대군마마 지금은 백성을 구할 때입니다. 외치며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반정군은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1506년 9월 18일 그는 마침내 조선의 제11대
왕, 중종이 되었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죠. 왕위에 오른 중종은 가장 먼저 김민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최고 직책인 의정부 영의정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벗에 대한 변치 않는 신뢰와 약속의 표현이었죠.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저는 전하의 벗으로 남을 뿐 권력의 단맛에 취한 간신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은 중종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중종이 반정 공신들에게 농공행상을 하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등 수많은 인물들이 전국 공신에 책봉되었죠. 그러나 민준의 이름은 어디에도 전국 공신의 목록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왕의 옛 벗으로만 기록될 뿐 공식적인 직위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간에 전해오는 야사에 따르면 민주는 스스로 공신 책봉을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는 중종에게 전하의 진정한 친구는 권력이 아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죠. 그는 비록 관직은 받지 않았지만 중종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국정 전반에 걸쳐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중종은 밤늦도록 민준과 함께 국사를 논하며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종의 행동은 반정을 주도했던 훈구대신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곁에 자신들 외에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죠. 특히 박원종을 비롯한 핵심 공신들은 김민준의 존재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중종이 민준에게 휘둘려 자신들의 권력이 약해질까 두려워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갈등의 전조였죠. 그들은 은밀히 민준을 견제하기 위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고 왕에게 그를 멀리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과연 성공할까요? 어느 날 민준은 중종에게 직언을 올립니다. 전하, 공신들의 권세가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견제하지 않으시면 백성들이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의 충언은 비수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중종은 민준의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지만 당장 공신들을 숙청하기에는 자신의 왕권이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는 아직 반정 세력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민준의 충언은 대신들에게 알려졌고 그들은 민준을 왕의 마음을 홀리는 간악한 자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안에는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공신들은 중종에게 민준을 파직하고 유배 보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반정 공신으로서의 직무를 거부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죠. 중종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오랜 벗의 충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벗을 버릴 것인가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권력의 칼날은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베어냅니다. 중종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눈앞에는 이미 비극적인 운명이 아른거렸습니다. 왕자에 앉은 친구와 그 곁을 지키던 벗. 그들의 아름다운 우정은 이제 거대한 정치적 희생양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음은 과연 어떤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왕의 친구는 과연 영원한 친구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재물이 되어 사라져야만 하는 존재일까요? 이 질문은 중종의 밤을 더욱 길게 만들었습니다. 공신들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그들은 김민준이 연산군의 잔당과 내통하여 중종의 왕권을 위협하려 했다는 황당한 역모죄를 조작하려 했습니다. 중종은 이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죠.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러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중종 초기 공신들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했는지, 그리고 왕이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중종은 깊은 번민 끝에 민준을 은밀히 불러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나의 벗이여, 짐이 너를 지킬 힘이 없구나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민준은 중종의 찢어지는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왕의 손을 잡고 전하, 소신 때문에 전하의 왕위가 흔들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소신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했다죠. 이것이 첫 번째 반전입니다. 민주는 자신에게 씌워진 억울한 누명을 해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의 안정을 위해 스스로 희생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의 충정은 어디까지였을까요? 민주는 중종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청을 올립니다. 소신은 비록 떠나지만 부디 전하께서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잊지 마소서. 그것만이 소신과의 우정을 영원히 기억하는 길입니다. 중종은 마침내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1507년 3월 김민주는 왕의 총애를 믿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죄목으로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먼 곳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그를 간신으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유배지로 떠나는 민준에게 중종이 보낸 은밀한 정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역은 너를 버렸으나 진성대군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반전입니다. 민준의 유배는 단순한 추방이 아니었습니다. 중종이 공신들의 칼날로부터 벗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죠. 그는 친구를 잃는 아픔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중종은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그에게 정치적 실수를 덮어 씌웠습니다. 백성들과 대신들에게 민준이 왕의 과오를 부추긴 간신으로 보이게 만들었죠. 이는 왕으로서의 비정한 선택이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민준은 유배지에서도 중종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벗이 살아남아 어진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신념을 지키며 묵묵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름을 바꾸고 철저히 숨어 살았습니다. 혹여 자신의 존재가 다시 중종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 충정은 침묵과 은둔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김민준이라는 인물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를 기억하는 이는 오직 중종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그의 진짜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중종은 민준을 잃은 후 깊은 슬픔과 회한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밤마다 홀로 민준과의 추억을 되새겼다고 합니다. 왕자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약속했던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기 위해 노력했지만 공신들의 끈질긴 견제와 방해로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그의 무기력함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을까요? 중종의 치세는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의 대립으로 점철됩니다. 민준이 곁에 있었다면 그는 과연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중종은 끊임없이 민준의 부재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친구를 권력의 제물로 바쳐야 했던 왕, 그리고 왕의 안정을 위해 스스로 간신의 누명을 쓴 벗. 그들의 우정은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왕이 된 친구의 고뇌와 잊혀진 벗의 헌신. 이 이야기는 권력 앞에서 인간적인 관계가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였습니다. 과연 그 후일담은 어떠했을까요? 왕이 된다는 것은 개인의 삶과 행복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일이었을까요? 중종은 이 질문에 평생을 답해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거대한 짐 앞에서
순수한 우정은 한 줌재가 되어 날아가 버리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불러왔는지 파헤쳐 봅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그를 멀리 보내야만 했던 왕의 아픔.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과연 이런 슬픈 우정이 또 존재했을까요? 민준의 희생은 과연 중종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의 통치 방식과 성격에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웠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야기는 더욱더 비극적으로 전개됩니다. 김민준이 유배된 후 그는 철저히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의 행적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존재가 되었죠. 야사에 따르면 민준은 유배지에서 평생을 은거하며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나서지 않았고 오직 자연과 더불어 소박하게 살며 중종의 안녕을 빌었다고 전해집니다. 중종은 민준을 잃은 후 그의 치세 내내 깊은 고뇌와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개혁을 시도했지만 공신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조광조 등 살림 세력을 등용하여 개혁을 추진하려 했으나 1519년 기묘사화로 조광조가 숙청당하는 비극을 겪습니다. 중종은 이때도 자신의 벗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중종의 우유부단함을 지적하지만 민간에 전해오는 야사는 그가 친구를 잃은 깊은 상처 때문에 결단력을 잃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찢겨져 있었던 것이죠. 민준의 희생은 중종에게 평생의 짐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왕위에 올랐지만 진정한 친구의 부재 속에서 영원한 고독을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과연 그는 행복했을까요? 그들의 비극적인 우정은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도 회자되었습니다. 왕이 된 친구가 자신의 벗을 버려야만 했던 슬픈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조선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권력이 개인의 삶과 관계를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대한 냉혹한 경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권력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단종과 사육신, 생육신의 이야기도 왕과 신하 혹은 벗 사이의 충정과 희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종과 민준의 이야기는 이보다 더 은밀하고 개인적인 비극이었죠. 단종을 지키려다 죽어간 사육신들의 굳건한 충성심은 기록에 남아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희생은 오히려 간신이라는 오명 뒤에 숨겨져야 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처럼 역사의 뒷면에는 공식 기록에는 없는 수많은 개인의 아픔과 희생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길일 것입니다. 중종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민준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왕으로서의 성공과 인간적인 상실감 사이에서 그는 평생을 갈등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김민준이라는 이름 석자가 지울 수 없는 상흔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왕자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우정이라는 아름다운 꽃은 권력의 뜨거운 햇살 아래 너무나도 쉽게 시들어버렸습니다. 이 비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패배자와 희생자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속에 진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친구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냉혹한 현실. 과연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역사책은 침묵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한 질문으로 남습니다. 민준의 침묵은 단순한 은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종의 왕위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자 자신의 벗에 대한 영원한 충성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우정인가요? 권력은 덧없는 것이지만 우정은 영원히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권력이 우정마저 덧없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중종의 치세가 끝날 무렵 그는 민준의 소식을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평생 후회와 그리움 속에서 살았던 왕의 마지막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우정은 마치 아름다운 도자기와도 같았습니다. 평화로운 시절에는 더할 나위 없이 고귀했지만 권력이라는 뜨거운 가마 속에서 결국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죠. 과연 복구는 불가능했을까요? 깨진 도자기는 아무리 잘 붙여도 금이 갑니다. 중종과 민준의 우정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 금은 중종의 평생을 따라다니며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권력이 주는 아픔은 참으로 크죠. 중종과 김민준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권력과 욕망 앞에서 우리의 소중한 우정을 시험받는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직장에서 승진을 앞둔 당신에게 동료의 치명적인 약점을 폭로하라는 제안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과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친구와의 의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권력이라는 달콤한 독은 한번 맛보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중종은 왕이 되면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막강한 힘을 얻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이 야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진정한 우정은 절대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냉정하게 답하는 듯합니다. 친구를 버리고 왕위를 지킨 중종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그에게 평생의 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종의 사례는 성공의 이면에 숨겨진 비극적인 대가를 엿보게 합니다. 과연 그 성공은 가치 있는 것이었을까요? 김민준은 친구의 안위를 위해 스스로 간신의 누명을 썼습니다. 그의 희생은 무모한 충성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정한 우정의 발현이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맹목적인 충성심이 아니라 친구의 진정한 안녕을 바라는 깊은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침묵과 희생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이 역사는 보여줍니다. 중종은 민준이라는 진정한 친구이자 양심을 잃고 난 후 스스로의 판단에 대한 확신을 잃었습니다. 그의 우유부단함은 여기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요? 그는 늘 누군가를 그리워했습니다. 이 야사는 권력의 최정점에 선 사람일수록 진정한 친구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합니다. 아첨꾼들 속에서 올바른 조언을 해줄 벗은 왕에게 보물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리면서 현재의 소중한 인연들을 놓치곤 합니다. 중종과 민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 소중한가를 되묻게 합니다. 권력은 덧없이 사라지지만 진정한 우정은 시대를 초월하여 빛나는 가치입니다. 중종은 그 빛을 스스로 꺼뜨린 후에야 후회했습니다. 우리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중종과 민준처럼 각자의 권력과 우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왕이 된 친구, 그리고 잊혀진 벗. 그들의 슬픈 우정은 조선왕 조실록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민간의 야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며 깊은 울림을 줍니다. 과연 역사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중종은 죽기 전에 김민준을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평생 그리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역사는 침묵합니다. 혹은 민준이 유배지에서 몰래 중종에게 보낸 서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전하, 부디 강령하소서. 그 서신은 과연 중종에게 도달했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빈틈은 우리의 상상력으로 채워지곤 합니다. 공식 기록에 없는 야사는 우리에게 더 깊은 인간적인 질문을 던지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권력과 우정 사이의 비극적인 선택.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비극을 넘어 인간 본연의 욕망과 관계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과연 역사의 교훈을 통해 더 나은 현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권력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당신의 우정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파도가 모든 것을 쓸어갈 때 당신은 무엇을 지킬 것인가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어보세요. 왕자의 오른 중종과 그를 위해 희생한 벗 김민준의 이야기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가슴 아픈 우정의 비극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권력이 어떻게 인간적인 관계를 파괴하는지 보여주죠. 공식적인 조선왕 조실록은 그들의 우정에 대해 침묵했지만 민간에 전해오는 야사는 왕의 고뇌와 벗의 헌신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권력의 비정한 속성과 우정의 덧없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그들의 우정은 왕자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꺾이고 말았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지막 배려와 희생은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슬픈 우정이 과연 또 있을까요? 왕이 된 친구는 벗을 버려야 했고 벗은 왕의 안정을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인간 본연의 갈등과 선택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권력과 야망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당신의 소중한 우정은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지켜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는 언제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중종과 김민준의 이야기는 우정의 진정한 의미와 권력의 양면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죠. 우리는 이 비극적인 우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진정한 친구란 왕자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올곧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왕이라면 그 용기 있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권력은 외롭지만 진정한 벗은 그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권력은 언제나 가장 은밀하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갑니다. 중종은 왕이 되었지만 평생을 후회와 고뇌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왕자보다는 민중과의 평범한 우정을 더 그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음은 영원히 고독했습니다. 권력이란 달콤한 열매 같지만
그 열매를 먹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지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당신은 과연 그 희생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진정한 우정은 권력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 뿌리가 깊을수록 어떤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겠죠. 당신의 우정은 과연 어떤 나무인가요? 이처럼 흥미로운 역사의 뒷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할 또 다른 야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역사의 진실을 파헤치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